그날 밤 새벽 2시였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던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무겁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민호, 내 의붓아버지였다. 그는 문 앞에 서서 180cm의 거대한 체구로 출구를 막아섰다. 맞춤 양복은 늦은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다. 그 뒤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다. 상훈 삼촌.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 아직 안 잤어. 지은아, 민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난 3년간 그가 어머니와 결혼한 이후로 익숙해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톤이었다. 나는 서류를 쥐고 일어나려 했다. 아버지의 유산, 150억 원 규모의 신탁 기금에 관한 문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30번째 생일에 넘겨지기로 한 돈. 민호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손을 뻗치려 했던 그 돈, 그 서류는 가족 재산이야. 내가 만질 게 아니지.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나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내 거예요. 가족에게 아니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변했다. 민호의 손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서류가 가죽 소파 위로 흩어졌다. 그는 내 팔을 비틀어 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삼촌이 핸드폰을 들고 붉은 녹화 불빛을 켜고 있는 모습이었다. 삼촌,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삼촌이 빗속으로 나왔다. 평생 따뜻했던 얼굴은 이제 차갑기만 했다. 사업이야, 지은아. 그냥 사업. 민호가 더 세게 쥐며 내게 바짝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위스키 냄새가 풍겼다. 내일 그 서류에 서명해. 신탁 관리권을 나한테 넘겨. 안 그러면 이 영상이 내 모든 지인에게 퍼질 거야. 마케팅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의붓아버지를 공격하는지 볼 테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발버둥 쳤다. 삼촌, 이거 잘못 녹화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삼촌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후회할 거야. 그 말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내 모든 생일과 졸업식에 함께했던 사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나를 안아주던 사람. 그는 내 굴욕과 고통을 찍고 있었다.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 민호가 갑자기 놓아주자 나는 뒤로 넘어지며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혔다. 삼촌은 여전히 찍고 있었다. 내 흐트러진 모습, 떨리는 손을 포착하며. 내 엄마는 위층에서 약 먹고 자고 있어. 민호가 소매를 정리하며 말했다. 깨워도 제대로 기억 못할 거야. 게다가 누구 말을 믿을까? 성공한 남편과 사랑하는 동생의 말. 아니면 유산 때문에 이상하게 굴던 딸의 말. 배신은 완벽했다. 계획된 거였다. 타이밍, 영상, 어머니의 약물. 나는 그 둘을 번갈아 보았다. 가족이라 자처하던 보호자들이 실은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포식자였다. 서명 안 할 거예요. 나는 가까스로 말했다. 목소리는 내 기분보다 강했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이사회에서 약자를 짓밟을 때 짓는 미소. 48시간 주지. 그 안에 다시 생각해. 삼촌이 영상을 잘 보관할 테니까. 그 후엔 내 경력 파괴가 시작일 뿐이야. 지난 3년간 내 정신 상태에 대한 기록이 쌓였어. 불쌍한 엄마가 증인으로 그들은 나를 거실에 남겨두고 갔다. 삼촌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민호는 어머니 옆으로 올라갔다. 나는 흩어진 서류 사이에 앉아 있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갈비뼈가 아팠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 영상이 무기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는 그들의 오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찍은 증거를 만들었다. 48시간 안에 그 무기를 그들 자신에게 돌릴 방법을 찾을 거였다. 서류를 천천히 주었다. 신탁 문서를 폴더에 넣고 이번엔 내 핸드폰으로 각 페이지를 사진 찍었다. 복도 가족 사진을 지나 방으로 가며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나를 따라오는 듯 했다. 그들은 내 침묵을 바랐다. 침묵이 무기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나는 문을 잠그며 결심했다. 침묵으로 그들을 파괴할 거야. 아침 식탁에서 나는 아무 일 없던 듯 앉아 있었다. 민호가 조선일보를 읽고 어머니 미숙은 계란을 이리저리 적고 있었다. 약 기운의 멍한 표정. 손목멍은 긴 소매 스웨터로 가렸다. 고통은 익숙한 차분함으로 숨겼다. 잘 잤니, 얘야? 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는 멀고 약에 찌든. 네, 엄마, 나는 거짓말했다. 민호가 신문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오후에 나는 서울 시내로 차를 몰고 갔다. 민호의 투자회사, MH투자본사, 유리와 강철로 된 50층 빌딩. 입구에 금색으로 새겨진 그의 이름. 관리 자산 4천억 원 하지만 투자자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이 제국은 모래성이었다. 아버지 승우는 정직한 부동산 개발자였다. 천천히, 성실하게 재산을 쌓아 나에게 유산을 남겼다. 15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민호의 더러운 계획 속에서 마지막 깨끗한 돈이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민호의 사치스러운 지출이 회사 이익과 맞지 않았다. 새 차, 제트기, 제주도 별장 공식 문서에 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삼촌과의 은밀한 통화,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끝나는 미팅. 그날 저녁, 삼촌을 골프 클럽에서 찾았다. 스카치 잔을 기울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마 민호에게 보고 중일 테지. 삼촌, 나는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놀람, 죄책감, 억지 미소가 스쳤다. 지은아, 여기서 볼 줄 몰랐네. 가족 생각 좀 했어요. 나는 마시지 않을 와인을 주문했다. 충성심, 신뢰요. 그의 턱이 굳었다. 민호 제안 다시 생각했니? 얼마 받기로 했어요? 아버지 돈 훔치는데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20%, 30%, 아니면 영상 찍는 값으로? 무슨 소리야? 그의 가면이 살짝 벗겨졌다. 요즘 가족 충성심 값이 궁금하네요. 그는 몸을 기울였다. 술 냄새가 고약했다. 넌 모르는 세상이야, 지은아. 민호는 연결망이 있어? 판사, 검사, 언론. 그와 싸우는 건 서울 전체와 싸우는 거야? 아버지는 더 큰 싸움도 이겼어요. 내 아버지는 죽었어. 삼촌이 차갑게 말했다. 그 고결한 원칙이 심장마비로부터 지켜주지 않았지. 그 톤에 피가 얼어붙었다. 너무 확신에 차고 차가웠다. 아버지는 건강했다. 마라톤을 뛰고 정기검진을 받았다. 52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 죽음에 대해 뭐 아세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삼촌이 벌떡 일어나 돈을 바에 던졌다. 서명해, 지은아. 그게 유일한 똑똑한 선택이야. 그가 떠난 후 나는 퍼즐을 맞췄다.
MH투자의 재정 이상은 3년 전부터였다. 민호가 어머니와 데이트 시작한 때 아버지의 죽음은 민호에 대한 의심을 품은 직후였다. 삼촌,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가 유산을 훔치는데 가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대학 친구 준호를 불렀다. 그는 법의학 회계사로 기업 사기 전문이었다. 가끔 연락하던 사이. 학교 때 장학금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도왔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놀랐지만 따뜻했다. 2년 만인가? 도와줘, 준호야. MH투자에 대해 침묵. 민호의 회사. 내 의부사버지거? 내 대규모 사기 같아. 증거가 필요해. 위험해, 지은아. 민호는 적을 파괴하는 걸로 유명해. 150억을 훔치려 해. 아버지 돈 또 침묵. 승호 신탁 기금. 들었어. 좋은 분이셨지? 더 있어? 아버지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경찰에 가. 증거 없이. 민호는 경찰 퇴직 기금 반을 관리해. 삼촌이 지지하고 엄마는 약에 찌들어. 진짜 증거가 필요해. 준호가 한숨 쉬었다. 뭐 필요해? 모두. 재정 기록, 거래 내역, 투자자 보고서. 숨긴 게 뭔지. 조심히 하자. 4천억 제국 위협하는 사람은 사고를 당해 아버지의 심장마비를 떠올렸다. 삼촌의 확신. 위험 알아. 하지만 48시간 안에 서명 안 하면 그 영상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무슨 영상? 설명했다. 연출된 장면, 프레임. 준호가 욕을 내뱉었다. 오래 계획한 거야? 돈이 아니야, 지은아. 권력, 통제야. 민호는 내 기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널 소유하고 위협을 없애려 해. 전화를 끊으며 상황의 규모를 깨달았다. 도둑질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나는 수적으로, 힘으로 열세였다.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 못한 게 하나, 나를 꺾였다고 봤다. 그건 착각이었다.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36시간 후, 서명 기대할 때 그들에게 끝의 시작을 줄 거야. 준호가 밤새 일하는 동안 나는 집에서 연기했다. 꺾인 아름다운 딸의 저녁 식사에서 음식을 거의 안 먹었다. 물잔을 들 때 손을 떨게 해 민호가 보게. 모든 몸짓이 계산됐다. 피곤해 보이네, 얘야. 어머니가 말했다. 진심 어린 걱정. 하지만 약 때문에 무용했다. 미래 생각 중이에요. 나는 민호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전화했다. 지은아, 봐야 해. 강남 카페에서 만나. 나는 모자 쓴 그를 구석에서 찾았다. 피곤한 눈. MH투자는 출혈 중이야. 그는 노트북을 돌렸다. 가짜 거래와 부풀린 가치로 숨기고 있어? 봐. 6개월 전 600억을 클라이언트 계좌에서 케이맨 제도 셀 회사로 옮겼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고객 수익 지불. 전형적 폰지 사기. 다른 화면으로. 민호와 삼촌 이메일은 2년 전부터야. 삼촌은 서울시 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 제공했어. 개발 발표 앞두고 땅 사들였어. 클라이언트 돈으로. 증권 사기야. 부패도. 더 나빠. 작년 강남 개발 프로젝트 파산. 200억 투자자 돈 증발. 추적했어. 내 쉘 회사 거쳐 삼촌 계좌로. 처음부터 파트너야. 증거를 보며 조각이 맞춰졌다. 내 기금으로 구멍 메우려 해 훔칠 돈이 바닥났어.
맞아. 금융감독원이 이미 냄새 맡았어. 지난달 새 건 신고. 깨끗한 돈 없으면 2에 3번지 개월 안에 무너져. 150억이면 1에 2번지년 버틸 수 있어. 도망칠 시간. 오후. 민호 사무실 가족 미팅. 48시간이 다 됐다. 회의실은 가죽과 남성적 오만으로 가득. 벽에 정치인, 연예인과 찍은 사진. 삼촌이 이미 있었다. 테이블에 핸드폰 놓아 영상 상기시키며. 지은아, 민호가 서류를 밀었다. 생각 끝났겠지. 펜을 들었다. 무게를 느꼈다. 서명 전에 아버지 돈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해요. 책임 있게 관리할 거야? 안정적 투자, 수익 증대. 강남 개발처럼 방이 조용해졌다. 삼촌 손이 핸드폰으로. 무슨 소리야? 민호가 말했다. 600억, 케이맨 계좌, 3주 후 투자자 지불 못할 거, 삼촌의 기획위원회 정보. 금감원 신고. 다 알아요. 요 펜을 내려놓았다. 증거 없어.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모두 있어요. 거래 기록, 이메일, 통화 녹음. 준비 없이 올 줄 알아요? 아버지가 더 잘 가르쳤어요. 내 아버지는 바보야. 민호가 가면 벗고 뱉었다. 그 의로운 태도로 어머니 행복 위협하려 했지? 심장마비는 축복이었어. 그게 고백이었다. 가까운.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분노가 타올랐지만. 영상 공개해요. 일어나며 말했다. 내 명예 파괴해. 하지만 그 순간 내 모든 서류가 금감원, 경찰, 조선일보로 가. 이 투자자들 도망칠 거야. 제국이 며칠 안에 무너질 테니까. 허세야, 삼촌이 말했다. 불확실하게. 시도해보세요. 아니면 거래? 내 기금 건들지 말고 내가 침묵할게. 1시간 드릴게요. 나는 그들을 남겨두고 나왔다. 포식자들이 사냥감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차에서 준호 불렀다. 녹음됐어. 내 이제 진짜 증거야. 나는 고통을 삼키며 분노를 연료로 삼았다. 이 배신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나도 대가를 치를 각오였다. 침묵 속에서 복수가 피어났다. 민호의 미팅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상처가 나를 움직였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약물 중독, 삼촌의 배신. 이 모든 게 나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준호와 함께 밤새 기록을 분석했다. MH투자의 사기는 더 컸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클라이언트 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삼촌의 정보로 서울의 주요 개발지를 선점했다. 하지만 최근 손실이 쌓여 폰지로 변했다. 이게 다야. 준호가 말했다. 민호는 마피아와 연결됐어. 홍콩 기반 조직, 돈 세탁 도와. 토리노 패밀리. 비슷해. 한국 지부. 그들이 민호를 후원했어. 아버지 죽음도. 의심스러워. 나는 아버지의 의사, 최 박사를 떠올렸다. 그는 민호와 골프 친구였다. 박사 찾자.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갔다. 박사는 진료실에서 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씨. 무슨 일로? 아버지 죽음. 진실 말해요. 그는 문을 잠갔다. 민호가 약물을 지시했어. 심장마비 유발하는 거 너무 늦게 알았어. 위협받았어. 증거 있어요. 기록. 숨겼어. 그는 USB를 건넸다. 이게 날 보호해줄 거야. 왜 집으로 돌아와. 나는 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약을 먹고 있었다. 엄마, 이 약들. 민호가 주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피곤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버지 죽음. 민호가 한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의심했어. 하지만 약 때문에 그 순간 어머니의 고통이 내게 스쳤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배신당한 아내.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함께 싸울게요. 어머니가 약을 끊기로 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밤마다 그녀는 떨며 민호의 위협을 털어놨다. 내 유산 때문에 날 약에 중독시켰어. 기억 못하게 상처가 깊었지만 그게 우리를 결속시켰다. 일주 후 나는 경찰에 갔다. 형사 김 형사. 민호를 고발해요. 사기, 살인. 증거. 나는 모든 걸 제출했다. 영상, 재정 기록, 박사의 USB. 이 영상. 당신이 폭행당한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증거예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영향력 있어. 조심해, 조사는 시작됐다. 민호는 압박을 느꼈다. 그는 집에서 소리쳤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침묵했다. 삼촌이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민호가 날 버릴 거야? 당신이 먼저 배신했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 후회해, 하지만 늦었다. 경찰이 삼촌을 체포했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민호의 살인 계획, 사기. 민호가 날 이용했어. 보험으로 녹음했어. 민호의 재판.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넌 후회할 거야? 아니, 당신이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살인, 사기, 공모. 삼촌은 20년.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냈고 증언했다. 약 때문에 기억이 흐렸지만 이제 다 떠올라요. 재판 후 토리노 측에서 연락 왔다. 우린 당신과 문제 없어. 민호는 나쁜 투자였어. 하지만 경고였다. 다른 일에 손대지 마. 나는 녹음해 경찰에 줬다. 이제 FBI급 보호를 받는다. 1년 후 지은 캐피탈은 7천억 자산을 관리한다. 아버지 재단은 사기 피해자 400명을 도왔다. 나는 아버지 묘 앞에 섰다. 우리가 이겼어요. 배신의 어둠이 빛으로 변했다. 침묵이 무기였고 상처가 힘이었다.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실, 공포의 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정의가 살아났다.